실제로 목 디스크 수술과 TOS 같은 말초신경 문제로 여러 번 수술하신 분이 있으셨는데요. 수술 후에 잠깐은 괜찮다가 계속 증상이 생기니까 이어서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재활 전문 물리치료사 리에비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는 흉곽출구 증후군 관련 영상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멀리서 오시는 환자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체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난 TOS, 중증 TOS 증상을 가지고 있으신 환자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운동하고 더 심해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올바른 재활의 접근 방법이 전달됐으면 했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개인적으로 재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TOS 진료보는 원장님이 없는 관계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곳에서 치료받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잊을만 하면 DM이 오고 잊을만 하면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재활받을 곳이 없다고 하시는데 계속 거절하는 게 너무 죄송해서 TOS 진단을 받고 수술 케이스가 아닌 분들에게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치료 전 참고를 위해서 히스토리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증상이 시작된 시기와 예상되는 원인, 지금까지 받았던 치료와 했던 운동들, 그리고 그 중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지금 현재 증상이 편해지는 자세와 심해지는 자세, 이런 세세한 것들을 정리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중증입니다. 여러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도 좋아지지 않거나 더 심해져서 연락을 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히스토리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운동 치료를 한 분들이 거의 없어요. 신경 활주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치료나 스트레칭을 한 분들은 많았는데 조절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적 운동을 배운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육이완이나 스트레칭이 나쁜 게 아니에요.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꾸준하게 받으시고 증상이 감소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치료를 중지하는 순간 다시 통증이 올라갔지만요. 하지만 그 근육들이 왜 긴장되고 뭉치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받은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술 케이스가 아닌 분들이 치료를 오랫동안 받으러 다녀도 잘 안 낫는 이유입니다. 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이런 운동을 배우지 못하셨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미 그에 대한 중재 방법을 배운 분들은 증상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해결 방법을 제시받지 못한 분들이 오랫동안 증상 호전이 안 돼서 스스로 찾아보시다가 연락을 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치료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몸통의 안정성입니다.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누워서 다리 하나를 제대로 들어올리지 못하고 들어올리더라도 목에 힘이 과하게 들어가는 편이에요. 우리가 생활하는 자세는 누워서 다리 올리는 것보다 다 부하가 높은 동작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바른 자세를 잡으려고 해도 목 주변이 과긴장되고 조금만 움직여도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이 스트레칭을 하면 적당하게 고정을 하고 적당하게 움직이면서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과긴장되면서 다른 곳에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들은 다른 운동은 다 멈추고 내 몸이 움직일 때 목, 어깨에 과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누워서 다리 하나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부하의 운동을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해야죠. 제가 중증 TOS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저는 많은 선생님들이 그러는 것처럼 환자분들이 통증이 생긴 이유가 뭘까 평가하고 어떤 중재를 해줄까 고민하는 지극히 평범한 물리치료사입니다. 저보다 더 예리하게 평가하고 중재해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한테 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환자들의 기능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저도 병원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걸러야 하는 병원이 정말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TOS 환자 중에 100% 수술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수술과 보존적 치료의 경계에 있는 분들도 많고 수술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기능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신체를 조절하는 데 어떤 이상이 있지 않은지 체크해서 재활해 봐야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물리치료실로 안내를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술 케이스라고 해도 구조적인 문제와 기능적인 문제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수술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죠. 그럼 믿을 건 자세 개선, 생활습관 개선, 결국 재활입니다. 우리는 아기 때 숨쉬고 팔을 들어올리고 몸을 움직이는 것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알아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습득하잖아요. 하지만 평소에 자세, 일하는 환경, 외상 등의 이유로 이런 효율적인 움직임에 균열이 생기면 점점 비효율적으로 몸을 사용하게 돼요. 이렇게 생긴 불균형이 장기화돼서 최적의 경로로 움직이지 못하고 신경을 자극하거나 연부 조직에서의 염증 반응으로 신경 포착이 생기거나 이런 이유들을 동반하면서 신경 증상이 생기는 경우는 수술을 해도 또 증상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목 디스크 수술과
TOS 같은 말초신경 문제로 여러 번 수술하신 분이 있으셨는데요. 수술 후에 잠깐은 괜찮다가 계속 증상이 생기니까 이어서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아프니까 병원에 오셨어요. 이분한테는 남는 게 재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셨거든요. 정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수술만 생각했지 재활을 생각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환자분들을 보면 이렇게 시간이 걸려도 꾸준하게 차근차근히 노력하신 분들은 증상이 개선됩니다. 하지만 설렁설렁 하거나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은 다른 기능적인 문제를 가지고 재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흉곽출구 증후군의 보존적 관리에 있어서 의사가 메인이 되는, 치료사가 메인이 되는 방법은 없어요. 치료의 주체는 결국 환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내가 메인이 돼서 노력하면서 의사와 치료사는 서포트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증기가 지났다면 주사, 침, 근육이완 같은 수동적인 치료가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노력하는 치료적 운동이 TOS 관리의 메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다니고 있는 곳에서 그런 방법을 제시해주지 않는다면 그 방법을 제시해주는 곳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